안녕하십니까. 뉴스원이 기획하는 아주 새로운 인터뷰죠. 뉴스원의 내 인생의 뉴스원. 예, 오늘도 아주 궁금하셨을 법한, 궁금하실래나요? 궁금하셔야 되는데 주인공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스튜디오 바로 창 앞에 저희 길거리 스튜디오예요. 사직동에 한번 놀러 들어오십시오. 제가 수국을 지난주 꽃시장에 가서 쫙 이렇게 사다 놨습니다. 그 꽃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근데 이분을 보면 제가 지금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면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딱 하나. 한 가지 일에 대한 열정. 그 열정만으로도 저렇게 살 수 있나? 라는 생각에 그 열정이 너무 부러워서 웃음이 나는 그런 분입니다. 부산 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의 위원장이시죠. 김상화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못생겨서 웃음이 나는 건 아니고. 어머, 제가 차마 그 말을 못했는데. 네, 이렇게 제 입으로 스스로. 하는 게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라도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비키에서 집행위원장 일을 하고 있는 김상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록 옷을 입으신 어떤 결혼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결혼은 아니고 평소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입고 다니는데요. 오늘 여기 온다고 해서 조금 이제 신경 썼습니다. 좀 신경 쓰셨군요. 평소에 제가 뵙던 복장하고 너무 달라서 똑같아요, 어제하고 옷을 하나 똑같이. 장만하셨나. 얼마나 같은 옷을 입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이렇게 좀 우리가 영화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은 본인을 위원장께서 이렇게 영화로 비교한다면 무슨 언제 무성 영화도 있고 코미디 영화도 있고 그래서 어떤 완전 존재세요? B급 영화겠죠. B급 영화. 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야, 그러나 작품성이 깊은. 아니요, 아니에요? 몇몇이 그냥 이 척은지심으로 봐주는 그냥, 이런 정도의 아마 측은지심으로 영화가 아닐까. 네, 이렇게 낮게 낮추셨지만 한 가지 일을 15년을 해오시고 계신 거죠. 지금 영화제가 올해 영화제는 15회째인데요. 영화제 프레 페스티벌부터 하면 16년째 지금 법인을 만들고 영화제를 꾸려온 게 16년째 하고 있는데 왜 쫓아내지를 않네요. 안 쫓아낸다는 건 네, 굉장히 민주적인 그 법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자리가 탐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제가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오신 왜 이 영화제를 기획하시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 영화를 잘 만들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부산에 이제 제가 연고가 깊어지면서 부산이 이제 국제 영화제로 인해서 영화 영상 도시로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딱 10년 뒤에 이제 비키가 시작이 된 셈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영화 공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제 심영래 선수라든지 이런 등등의 분들이 이제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이런 데서 약간 코믹하면서 막 그냥 어린이들 때려 넣어서 이렇게 그냥 한바탕 시간 때우는 이런 게 사실은 좀 거칠게 얘기하면 그런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제대로 이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좋은 영화들을 좀 만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 제도 교육 안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우리 제도 교육은 끝없이 경쟁만 강요하고 있는 구도인데 그 속에서 참 자아를 발견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리고 세상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려면 뭐가 가장 좋을까 하는 부분에서 영화만한 매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영화를 매개로 해서 자아를 찾고 또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그 공동체적 의식도 키워내고 또 세상을 또 주어지는 대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이제 영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틀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됐죠. 처음 시작.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이제 생깁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이러면 아이들 눈높이 아이들이 만드는 영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들어가서 딱 그 수준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만드는 영화만 있는 거 아니야? 자, 이거 제 편견이 네네네네. 거죠? 대부분 이제 그 뭐 이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고 어린이라는 단어만 썼는데 네. 어린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이제 어른들이 잘못된 생각. 네. 일단 어린이 하면 뭔가 미완성이고 어설프고. 미숙하고 네. 어른들이 꼭 이렇게 뭐 참견해 줘야 될 것 네. 같고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고 네네. 이제 이런 그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 당신이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하고 있었고 나 똑똑했어. 그럼요. 자기 인생을 구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네. 애를 썼는지 아마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네, 다만 네.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 때문에 좌절되는 경우들이 이제 아마 많이 그렇죠. 경험하셨을 텐데 이제 그것을 올곧게 세워낼 수 있는 방패가 이제 어른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 제마다 이제 그 시기에 맞는 그 뭐 방식들이 있죠.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어른을 뺨치는 그렇죠. 그 표현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놀라요. 것처럼 예. 영화를 만드는 일도 역시 그들 손으로 직접 만드는 일이 기술적으로 어설플 수는 있으나 네. 거기서 담아내는 자기들의 생각들은 아주 귀하게 눈여겨보고 들어야 되는 오히려 신선하고 얘기들이 많고 네. 또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네네. 표현들이 아주 상상력 풍부하게 네네. 창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네네. 그런 그래서- 것들과 주축이고 이제 성인들이 제작한 영화들도 많이 그래서 있죠. 이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라면 어린이 청소년들이 만드는 영화를 하는 건지 그들을 위한 영화를 하는 건지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는 헷갈려요. 분들이 많은데 예. 그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18세 이하의 영화인이 네. 만드는 영화들이 국제 경쟁 부분으로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어른들이 만든 영화들 중에서 우리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영화들을 네. 초청을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죠. 제가 금방 18세 이하의 영화인이라고 말씀을 네. 딱 드렸는데 예. 좀 청소년 이상하죠. 이하의. 아니 저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좀 창의적이고 신선하기 때문에. 영화인 난 소중해. 왜 그 친구들한테 영화인이라고 이름을 붙일까? 위원장님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느꼈어요. 넘어가느라가 진땀 빼네요. 네. 영화인인 거죠. 그렇죠. 그들도. 네. 대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하면 어른들이 적극적 반응이 네. 미래의 영화인 혹은 미래 세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 영화인으로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친구들 어리지만. 그렇죠. 지금 그이들의 이 순간이 행복해야 된다는 그렇죠.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담보해서 지금 어떤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 될 거야. 넌 지금 아직 부족해. 이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바로 하나의 개체로서 네. 그 자아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네. 자, 영화제에 관한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아마 이제 15회째쯤 돼서 부르산에서 열리는 이 영화제는 뭐 전국의 몇 대 영화제 안에 들어가는 거죠. 뭐 규모 면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는 저는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제 그렇게 계량적으로 네. 뭐 어느 정도 이제 순위에 이르는지 이게 이제 경쟁으로부터 늘 나오는 얘기여서 속물이라 죄송합니다. 아니요 속물이 아니라 비교하기는 그게 가장 쉽지만 쉬우니까. 예. 가장 쉽지만 그걸 뭐 앞세우고 싶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저도 자랐고 또 한국에서 이런 영화제를 해내야 되는 당위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네. 규모를 지나치게 이제 확장시켜 왔던 자책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때문에 이제 그런 욕심 때문에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너무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커지면. 예, 어쨌든 규모 면에서는 국내에 이제 국제 영화제들 중에서 7개 영화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세계의 이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대충 이렇게 그 자료를 조사한 걸로 따지면 한 120, 30개 정도 많네요. 되는 걸로 전 지금 세계적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은 한 뭐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예, 그 규모는 가지고 있죠. 역사 규모로 볼 네, 때. 네. 그럼에도 성이 안 차신 거예요, 위원장님? 아니요, 역사 규모가 아니라 네. 이게 지나치게 급성장한 거죠. 아, 예를 들면 내실이 더 세계에서 단단해야 가장 된다. 큰 네. 크고 오래된 영화제가 올해 60회를 하고 있는 영화제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60회, 50회가 넘은 영화제가 한 3개 정도가 지금 좀 크게 우위에 있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네네. 감이네요. 근데 저는 15년 만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던 간다. 거는 아.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부실공사 될까 걱정스러우신 그럼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흐를까 싶어서 네.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이 조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화제에 대한 열정으로 15년을 키워오셨는데 본인 개인의 인생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키워오셨는지 신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터뷰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베스트 뉴스하고 워스트 뉴스 꼭 네. 짚고 넘어갑니다. 인생 속의 베스트 뉴스 먼저 갈까요? 글쎄요, 그 최고나 뭐 기쁘다, 뭐 또는 이 좋은 경험을 하게 된, 뭐 저는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저를 판단할 때는 네. 그렇게 굴곡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 옆에서 지켜본 분들은 굴곡투성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죠. 굴곡이 없으신 이렇게 평범한 어쨌든 네, 뭐 기억상. 어쨌든 그렇게 뭐 제 스스로가 그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저는 늘 열등한 축에 들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보셨다는 얘기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우월감이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나 뭐 이렇게 그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적이 잘 없거든요.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네네. 이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군요. 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특별히 남들에 비교해서 항상 우리가 보게 되는 경향들이 그렇죠. 많이 네. 컸잖아요. 저는 그 틈바구니에서 지금까지 저를 키워왔기 때문에 상대적인 행복이나 뭐 이렇게 기쁨이나 좋았던 경험들을 크게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부리는 재주들이 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아. 그때 소소한 기쁨들은 있을 수 있었죠. 네네. 그런데 큰 행복을 가지는 뭐 네. 서울대를 들어간다든지 뭐 삼성에 취직한다든지 뭐 이런 복권이 당첨됐다든지. 큰 행복을 가질 수는 없어요. 복권은 사본 적도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해요. 전 종정상인데. 아, 그렇게 딱 기억나시는 베스트 뉴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딱 떠오르신다기보다 그냥 사소한 얘기들에서의 느끼는 행복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그렇게 특별한 어려움 없이 어쨌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 선택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을 누리고 있는 쭉 해올 수 있었던 이것이 그 저한테는 자체가 가장 큰 베스트다. 기쁨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안에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지죠. 네, 네. 왜 저기까지 안 가지? 그렇죠. 남들은 빨리 갔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제 아예 목표나 그런 거 설정을 안 하시는군요. 그냥 내가 할 만큼의 내가 이게 기쁜데 뭐 거기까지 뭘 바라봐. 그렇죠. 네. 그건 이미 그 안 된다고 하는 건 이미 어릴 때 다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욕심을 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주변부에서 저를 또 채찍한다든지 뭐 네. 이런 조건들을 갖춘 구성이었다고 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을 또 살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거의 혼자서 네. 이렇게 지내왔던 그 성장 과정과 또 지금까지의 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뭐 이렇게 부추기거나 그게 또는 휘둘리지 끌어내거나 않는. 뭐 네, 이런 네.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 판단대로 그냥 제가 하고 싶고 끌리는 쪽이 있으면 뭐 하는 성향이어서 근데 사실 지금 말씀은 굉장히 편하게 하시지만 원했던 일을 그렇게 큰 무리 없이 큰 욕심 없이 쭉 해오 오실 수 있었던 건 굉장한 욕심이라고 전 생각이 돼요. 그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그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마음이 부대끼기도 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할 때도 그렇죠. 있고 그런 위기도 있지 않으셨어요? 많죠. 그런 갈등들을 뭐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 조직 생활도 사실은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 구도 안에서 제가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당연하죠. 상대가 저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 당연하죠. 그런 갈등들 속에서 많이 부대끼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오히려 더 제 판단을 빠르게 하고 그 생각이 옳다라고 믿고 또 신념을 그것을 네. 이렇게 치고 나갔던 뭐 이런 성향이 아마 그런 걸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안 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적당히 이렇게 한눈 감으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럼 네. 눈 뜨셨군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지금 말씀하신 속 의미를 저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풍에 우리가 너무 많은 고민하게 되는데 그렇죠. 내일에 대한 신념이 있다면 그런 것쯤이야라고 이렇게 강풍을 맞아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힘으로 네, 일을 뭐 지켜오신 거죠. 대부분 네. 뭐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게 되면 다시 다른 일을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훨씬 많이 가지는데 반해서 저는 뭐 이게 제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연성. 네. 그래서 뭐 어떤 조직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불안한 감이 없었죠. 뭐 되겠지 뭐. 네, 그렇죠. 아무도 이 자리를 안 좋아하는데 뭐 이런 걸로. 네, 뭐 하여튼 그런 그 에피소드를 따지면 네네. 오히려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뭐 제 입장에서 네. 보러보면 그런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았죠. 좀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청년들에게는 또 굉장히 좀 그 위안이 좀 될 것도 같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갈등하고 그럴 그렇죠. 때는 이게 맞는 건가라고 흔들릴 수 있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큰 뭐 파장은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베스트 뉴스라고 네.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월스트 뉴스는 어떤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세요? 설마 그 겹쳐 있는 거죠. 예. 겹쳐 있는데. 네, 그거라고 하실까봐 제가 설마라고 던졌는데. 네. 예. 어쨌든 지금 이 자리 모셔주시면서 네. 보내주신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뭐 특별하게 어떤 순간을 이렇게 꼽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건 겹쳐 있는 건데 조직에서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쫓겨났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너무 괴롭죠. 빅키를 하면서 초반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기 같은 이런 이벤트 사기들이 좀 있을 때 그때 금전적으로 막대한 이제 피해를 제가 입기도 하고 이랬을 때 그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제 능력의 한계도 너무 많이 느끼고 또 이걸 이용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원망스럽고 정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 재판도 막 이렇게 막 열리기도 했던 상황이 있거든요. 이건 잘 얘기를 안 하는 지점인데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던 지점은 아마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참 많이 했고 그 정도로 사람에 대한 배신 때문인가요? 그렇죠. 믿었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그 믿음을 저버리는 행태들이 저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게 만드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를 어쨌든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또 사람 때문에 이겨냈던 거거든요. 그래요? 누군가의 위로. 그렇죠. 또 뭐 힘을 낼 수 있게 또 용기를 주고 다시 또 뭔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네. 이렇게 만들어 준 것도 역시 사람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은 뭐 제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잘 얘기 안 하는 지점인데 이렇게 돈에 눈이 먼 상황이 되면 저도 네. 사실은 영화제 1, 2회 막 시작할 때는 이게 돈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기 당연하죠. 때문에 거기에 1차적으로 제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제 책임이 일단 있고 타협을 하게 돼버린. 그렇죠. 이제 그것이 화를 결국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직접적 상황을 처음 경험하죠 인생에서.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면서 진짜 괴로우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그때, 딱 그 고통의 깊이를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처음으로 맞이한 이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야라고 느끼는 그 아픔이라는 거는 좀 죽고 싶을 만큼의 아픔이다. 이게 말로는 쉬운데요. 그렇죠. 가늠하기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다시 또 사람이 위안이 되셨다니까. 그렇죠. 그 덕분에 이제 그 위기를 넘기고 제가 저를 돌아보는 성찰을 아주 깊이 있게 또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제를 통해서 그 욕망을 걷어내고
경쟁에서 벗어나고 이런 걸 강조하면서 네. 제가 그 늪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제 꼴을 보고는 이제 이런 태도로는 길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태도가 많이 바뀌었죠. 조금 더 순수한 쪽으로 영어만 보자. 순수라기보다는 이제 욕심이나 욕망을 많이 줄이고 이제 영화를 매개로 한 이제 진실된 소통, 이렇게 감성을 제대로 나눌 수 있는 방식, 그것이 작더라도 네.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내는 쪽으로 욕심을 많이 이제 그렇게. 아니 진지한 얘기를 듣는데 뭐 저는 왜 저의 다이어트가 떠오를까요? 저의 욕망. 아니 뒤돌아보면 뭐냐면 다 저한테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꼭 음식이나 먹을거리를 이렇게 갖고 오게 만드는 주변 환경을 굉장히 원망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제가 제 손으로 먹은 거지 누가 입에 넣어준 게 네,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결론은 제 탐욕에서 비롯된 상사 잘 때마다 괴로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쨌든 어떤 상황을 받아들인 나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생각을 사소한 다이어트도 인생의 지혜를 그렇죠.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찰하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성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태도로 유지해내는 게 또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개선이 안 되고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아. 이 포기 때문에 전 그래. 이건 한낱 사소한 다이어트니까 포기가 그렇지만요.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그 미운 사람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큰 아픔일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안 봐.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서하세요. 뭐 끊어낸 네. 것처럼 또 그만큼 사람이 또 생기더라고요. 아, 또, 야, 그런 거죠. 오가면서 인간관계를 네, 하는 저 것이. 인간관계 되게 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인간관계가 안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네요. 자, 오늘 부산 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정확한 네, 맞습니다. 말이 맞습니까? 네, 네. 김상하 위원장님 모시고 15회째 이제 영화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고요.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영화제 준비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언제 시작이죠? 정보를 좀 7월 7일부터 13일까지. 7칠?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일 열립니까? 똑같이? 예, 1회 동안 열리는데요. 네. 지난해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방식이 아무래도 네. 코로나19 이 대유행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사무국에서. 그렇죠. 네. 일단은 극장은 그 유효 좌석의 이제 3분의 1만 제 객석을 채우는 구도로 가고요. 뚝뚝 떨어지 않는군요. 그럼요. 네. 그래야 정서적으로 일단 안정이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면 접촉이 일어나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캠프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올해는 좀 쉬고, 네. 그리고 이제 야외 활동을 좀 많이 늘리고, 오히려 바깥에 네네, 넓은 야외 데서. 상영도 하고, 네. 야외에서 이제 또 대면 접촉이 적은 형식의 이제 네.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영화제를 연다고 하는 이 태도를 또 굉장히 많이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있을 수 하고. 있어요. 또 걱정하시니까. 네, 네, 예. 이제 그런데 또 이 시기에 특별히 그 영화가 가질 수 있는 또 사회적 기능 이런 것들이 네, 또 필요한 때라고 네. 저희들은 또 여기고 어쨌든 가장 안전하게 네네. 또 그 속에서 또 지금 현재 이런 그 전 지구적 감염이 왜 발생했는지를 들여다보고 네네. 그 대안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축제가 네네.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너무 많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이 고민에 대한 선택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또 다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네네. 네, 주의하셔서 그런 안전한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화제에 대한 정보를 좀 얻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나요? 네네, 네. 주소를 그냥 그냥 검색하면 다 네, 나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 네네. 청소년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청소년 영화제 영화제로. 네. 길게 안 쓰셔도 되고요. 네, 비키 BIKY 비키라고 쓰셔도 됩니다. 네, 애칭을 넣으셔도 네, 예,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그 비키 인형집 만들어서 파세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비키 인형이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거든요. 만드실 생각이 있으시죠? 돈이 모자라서 못 돈이 만들고. 모질라서. 네, 제가 좀 돈을 보면 투자해 보도록 하겠지만 그러면 10년 동안 안 나올 것 같고 네. 좀 그런 생각은 있으셨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생각하고 이제 다 캐릭터도 있고 하지만 네, 이제 캐릭터도 그런 있네. 그 부가적인 것들을 하기에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적고 프로그램 규모로는 이제 급성장을 했지만
살림을 외부적인 들여다보면 외부적인 일들을 할 수 있기에는 여유가 어려움이죠. 없고 아, 이런 그렇군요. 상황이죠. 혹시 큰손께서 보고 계시다면 네. 이렇게 영화제 응원해 인형 주시면 응원해 좋겠습니다. 주시면, 네. 미래가 아니라 현업 우리 청소년 감독들을 위해서. 그렇죠. 네. 네. 저 공부 잘했죠? 네, 지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투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이번 15회째로 열리는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에 관한 소중한 정보도 좀 담아 주셨어요. 부산에서 열리는 소중한 영화제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걸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